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이제 치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이미지 과잉진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내가 치과에서 과잉 진단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치료를 일단 시작하지 말고 최소 한 3군데 내지는 한 5군데 이상의 치과를 방문해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신 후 치료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치과를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는 충치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로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치과를 먼저 방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게 됩니다. 3차원적인 구강 내 상태를 2차원화 시킨 한 화면에 표현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모든 부분이 다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의사분들의 판단 하에 다소 애매한 부분은 CBCT라든지 측은단 방사선 사진을 추가로 촬영해서 확인이 필요한 곳을 체크하는 데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엑스레이에 보일 정도로 충치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분은 아프거나 혹은 과거에 이제 증상이 꽤 심하게 있었다가 이제 참고 버텨서 없어진 경우일 것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문제가 될 소지는 이제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진짜 문제는 이제 초기 우식, 이거는 엑스레이로는 나오지는 않는 정도이고 치아 씹히는 면을 보면 이거 누가 봐도 검게 이렇게 막 실선처럼 약간 지저분해 보이게 생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아 관리를 잘 하면 충치가 진행되지 않는 정지우식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보존될 수도 있는데 한 30세 이후에 성인의 경우에는 정지우식 상태로 매우 오랜 기간 지속되므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행 사항을 살펴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 무조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인전면 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개 치아만 충치가 있다면 옆으로 커지기 때문에 2개 동시에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빨리 치료해서 충치가 더 많이 진행되지 않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흔하게 발생되는 충치 문제 중 하나가 치료했던 부분에 추가로 생기는 2차 우식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통 엑스레이 상에는 다른 재료로 인해서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충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판가름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치료했던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는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는 증상 발현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정 자체는 일반적으로 가장 심미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잉 진료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의사의 권유에 있어서 과잉 진료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자면 이제 치열이 많이 겹친 상황에 있어서 교정이 필요합니다를 많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황 따라 다르다고 생각되지만 치아가 아무래도 겹쳐 있다 보면은 당연히 위생 관리 자체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린 나이에는 칫솔질 하기도 힘들어 하는데 칫솔질의 효율 자체가 되게 많이 떨어지게 되고, 나이 어릴 때에는 별 문제 없다가도 나중에 치주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해야 되는 치아다 보니까 치아 건강을 위해서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치아는 기본적으로 저작이라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작 문제에 있어서 구치부 교합이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교합 관계가 이제 시저바이시라고 표현하는 약간 좀 거꾸로 물리는 상황의 교합 상태라면 반드시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이제 어린 나이에 뼈 성장에 있어서 이제 비대칭이라든지 치조골 형성 방향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커서 이를 개선하고 싶을 때에는 상당한 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볼 때 가장 흔하게 교정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전치부 크로스바이 형태로 이때는 이제 어린 나이인 경우에만 조절 가능한 상황이고, 이제 1차 교정이라고 불리우는 턱 교정이 바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심하다 싶으면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악교정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으로는 위 치아가 너무 앞으로 뻗어졌거나 아래 치열이 아예 안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이 천장이 아래 치아 부분에 의해서 눌리기도 하게 되고 입이 너무 많이 돌출돼 보이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또 마찬가지로 1차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치아 하나만 거꾸로 물리는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치아 앞궁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치아가 너무 겹쳐서 안쪽으로 나가지고 아래 치열이 안 물리는 경우가 따로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에 나는 치아로 인해서 아래 앞니 치열이 잇몸 손상 위험이 있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빨리 교정을 통해서 개선을 해주는 편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무턱 혹은 이제 입이 나와 보이시는 많은 분들 교정하는 경우에는 외적인 면이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제 턱이 좀 도드라져 보이시는 약간 주걱턱 느낌의 사람들은 교정과 의사가 교정을 한다 그래서 이 턱뼈가 깎여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정 후에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턱이 작아지는 교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턱의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턱이 작아지는 거는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아야만 되는 부분이고, 이건 턱의 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턱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작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작아지게 보이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PD님은 네. 본인이 교정하게 됐다 해가지고 교정하러 가서 의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뭐라고 질문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당연히 좀 가지런하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그냥 가지런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이제 의사분도 그 부분을 체크해서 교정 진단을 내리고 그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상담할 때 의사에게 나는 가지런해지고는 싶지만 턱이 나오는 건 싫어요, 혹은 나는 절대 치아는 빼기 싫어요 등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어필하셔야 됩니다. 의사의 설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이 부분을 과연 내가 고치는 게 좋은가, 그냥 놔두고 사는 게 나은가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치아 가지런해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변하는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입이 나온다든지 턱이 앞으로 약간 나온 듯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턱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뒤로 길어진다든지 혹은 인공이 상한다든지 아니면 인중이 길어진다든지 팔자주름이 나와 보이지는 않는지 등의 변화가 생기는데, 환자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점이 생기고 어떤 단점이 생기는지 상담 시에 충분히 의사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환자분 스스로도 그 내용이 이해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만약 상담을 했는데 의사가 뭔 말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이해가 전혀 안 된다, 이렇다면 거기서 상담은 일단 멈추고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한번 추가로 받아보시고 나서 교정을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잉 진료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엑스레이를 찍은 후 전문의랑 상담해본 후에 본인이 구강 상황에 맞게 치료가 필요한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는 저에게 이제 상황과 엑스레이 사진을 첨부해서 아래 메일로 보내드리면 할 수 있는 답변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